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기조 강연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주식회사 핸드, 손을 가리키는 영어죠. 핸드를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이기왕 박사님께서 기조 강연을 하시겠습니다. 이기왕 박사님 잠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하림의 총괄 마케팅 상무를 지내셨는데요. 지금은 숭실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겸임교수로 수많은 제자들을 양육하셨고 마케팅계의 신화로서 수많은 중소기업 경영인들을 컨설팅 해주고 계십니다. 또 최근에는 경영의 진수를 배울 수 있는 사장의 촉 저서를 집필해 주셨는데요. 오늘 럭키드로 시간을 통해서 10권이 또 선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왕 박사님 여러분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오늘은 가볍게 좀 넘어가자고 그랬더니 우리 정은정 이사장님께서 이 강의를 한번 들으셨어요. 우리 아카데미 공부하시면서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내용이 참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을 하셔서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동영상 좀 틀어주실래요? 자, 너무 길면 영화가 되죠. 타이타닉 영화도 아니고. 우리 아나운서님, 예. 저 배가 침몰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조마조마하면서 봤는데 침몰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침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결론은 침몰하지 않았죠. 침몰했으면 이걸 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 해양 배 잘 모르는데 이 배에는 평형수라는 게 있답니다. 평형수. 그렇죠? 세월호 침몰한 것도 균형을 못 맞추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도 중소기업 출신이고 지금은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돼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림 출신입니다. 제가 91년도에 하림에 조인할 때 매출이 500억이었습니다. 작년 매출 13조입니다. 엄청난 회사로 컸죠. 그런데 그때 하림이 가장 집중했던 게 조직관리였어요. 물론 마케팅, 영업, 자금 다 필요한데 조직관리를 하면서 하림다운 문화를 만드는 데 집중했거든요. 뭐 학습 조직이랄지 등등등. 그래서 조직관리가 참 중요하구나라고 느꼈고요. 저는 첫 직장을 다국적 기업으로 독일에서 근무했습니다. 한동약품에 근무했는데 여기는 정말 아련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일을 하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해서 정당한 보상하는 시스템. 이게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영업사원들이 가방도 다니면서 전혀 창피하지 않고 돈을 버니까 이런 아련하게 잘 되어 있었거든요. 이 축산업계를 갔더니 전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몸으로 때운 겁니다. 6시 출근, 11시 퇴근. 이런 개념이에요. 아래아래 안 잡혀있고 성과 보상이 안 되겠더라. 조직 관리를 최우선으로 잡고 조직을 세팅하는 것을 제가 그 당시 했는데 그 경험을 살려서 오늘 여러분들이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얘기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손을 한번 펴보시죠. 손을 펴시면 이게 제가 만든 회사입니다. 회사 이름은 주식회사 핸즈입니다. 주식회사 핸즈입니다.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사장입니다. 사장, 그죠? 사장님이시고 여기가 임원입니다. 그죠? 여기가 중간관리 부장급들이죠. 여기가 실무자입니다. 대리 과장. 마지막에 신입사원입니다. 주식사 핸즈죠. 여기 보면 보다시피 떨어져 있는 사장이 외로운 건 당연하다. 이거죠. 당연합니다. 그죠? 사장은 제가 볼 때 전생에 죄를 많이 진 분이 현생에 사장을 합니다. 정말 죄를 정말 많이 있는 사람은 식품회사를 하고 있고요. 농산물회사. 예, 전생에 죄를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전생에 죄를 많이 지신 것 같아요. 얼마나 고민이 많고 힘듭니까? 아무도 위로 안 합니다. 우리가 20년 전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대한민국에서 중소기업 사장하고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제가 읽어봤거든요. 저 그때 사장이 아닐 때입니다. 굉장히 공감하는 게 많았어요. 제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경험을 엮어서 낸 책이 이제 사장의 촉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제 42년 동안 이제 그중 한 20년은 사장의 직업이었고 그전에 이제 봉급쟁이였는데 거의 공통된 고민을 합니다. 어느 회사 사장을 만나도 고민이 다 비슷합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죠. 단 사장은 신입부터 임원까지 모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직접 접촉하며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유일한 존재다. 이 엄지는요 다 만질 수가 있어요. 이렇게 그죠? 다 어루만져줘야 돼요. 임원부터 신입까지. 얘가 얘를 못 만져요. 그리고 이렇게 못 만져주죠? 다 만집니다. 사장이란 존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엄지가 엄지를 만지지 못하듯 새끼가 새끼끼리 이루어봐야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게 사장이다는 얘기죠. 어떤 경우에도 사장은 최후의 보로로 서 있어야 된다. 자, 이렇게 여러분 승리를 하는 V죠. V인데 이거는 자신감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죠? 사장은 항상 서 있어야 돼요. 사장이 무너지면 회사는 무너집니다.
사장은 어쨌든 간에 혼자 외롭게 항상 서 있는 게 사장이다. 외부에 싸울 때 이건 좀 제가 억지이기도 한데 맞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게 대학 강의를 할 때는 2시간 강의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인사이트만 들으려고. 주먹을 저는 모릅니다. 컨트롤 안 해봐서. 주먹을 이렇게 주는 것과 이렇게 주는 것은 힘이 틀리답니다. 이게. 사장이 숨어버리면 그 조직은 죽는다는 거죠. 사장이 항상 밖에 남아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보다시피 임원은 직원 중 사장과 가장 가까운 게 임원이죠. 가장 가깝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동시에 사장보다는 직원들 편에 많이 붙어 있어야 임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임원의 역할에 대해서는 수많은 이론이 있습니다. 리더십 뭐 등등등이 있는데 제가 경험해보니까 임원은 자기 일만 잘하는 임원은 임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중소기업에 가보면 임원이 일을 잘하는 임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차이는 아바타가 없다는 겁니다. 중소기업은요, 임원이 빠지면 업무가 마비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이 임원이 후계자를 양성하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거든요. 학습 조직이랄 때는 게 중소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 하나 빠지면 회사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임원은 적어도 내 일만 잘할 게 아니라 조직에 나 같은 또 다른 나를 키우는 게 임원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 돈, 그죠? 돈이죠, 돈. 어쨌든 실적은 경영진들이 책임진다, 그죠? 사장과 임원이 돈을 만들죠. 이렇게 않잖아요. 돈은 누구와? 사장과 임원이 만든다. 지금 다 다시 말하는 얘기입니다. 사장과 임원이 회사의 수익은 책임진다. 사장과 임원이 원가의식이 없으면 그 회사는 망합니다. 제가 지금 컨설팅하는 회사가 몇 개 지금도 있는데요. 모 회사가 그런 회사가 있어요. 수익 개념이 없습니다. 수익 개념이. 제가 볼 때는 3년 못 갑니다. 수익과 회사의 수익과 성장은 두 사람이 책임진다. 회사의 업무 강도가 손가락 길이와 일치해야 제대로 된 회사다. 신입만 개고생하고 사장이 모든 걸 다 하는 회사는 둘 다 옳지 않다. 신입사원이 일이 많은 건 회사의 시스템 문제고 경영진이 일이 많은 건 경영진의 무능 탓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단히 예를 들어보면 제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 있는 친구가 컨설팅 해달라고 저를 불렀어요. 슈퍼마켓을 15개랍니다. 버지니아 쪽에서, 동부 쪽에서. 완전히 성공을 했어요. 제가 이제 갔죠. 비행기를 타고 갔더니 새벽 4시 반에 깨우는 거예요. 저는. 왜냐하면 직원들이 7시부터 일해야 되니까. 비행기 타고 내렸는데 잠깐 자고 강의를 가는데 사장이 넓은 창고에서 무를 다듬고 있는 거예요. 무를. 사장이. 그걸 보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능한 사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실한 사장은 되는데 유능한 사장은 안 된다고 생각해요. 사장 할 일은 별도로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직을 진단했더니 문제가 많아요. 사장이 다 하니까 조직은 그냥 사장을 미루는 겁니다. 아래아래 안 돼 있는 거죠. 걱정을 했어요. 야, 이렇게 했다면 큰일 난다. 3년이 굳어놨습니다. 3년이 굳어나서 다시 재기했는데 우리가 아래아래 다 분명히 있는 것이다. 다 틀리다. 각자 할 일이 있는데 이게 짝꿍돼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손가락 길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제일 작잖아요. 여기서 짧고 제일 긴 게 어디입니까? 중간 이 중간 관리자가 일을 제일 많이 하고 배울 수 있는 조직이 맞는 조직이다. 이 사람이 다 하거나 신입만 개고생하면 그거는 정상적인 회사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조직 관리에서. 물론 업무 강도와 회사 기여도는 틀립니다. 그죠? 임원은 짧은 시간을 들여 굵은 일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20년 뒤에도 여전히 개고생하는 모습을 보면 어느 주니어가 임원이 되려고 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나도 20년에 저렇게 개고생할 건데 비전을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신입은 가장 빛 안 나는 작은 일을 맡아 하되 번아웃 되면 안 된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신입사원 들어가면 속된 말로 따까리를 많이 합니다. 따까리. 개고생합니다. 신입사원 번아웃 되면요. 일 자체를 묻히고 나갑니다. 아무도 안 끌어지고 멘토링 안 하면 일만 시키니까. 그런 경우가 대부분 중소기업이 80%예요. 오래 못 갑니다. 급여를 많이 준다는 중용이 아니라는 얘기죠. 중간관리자만큼은 회사의 기둥처럼 서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중간관리자가 마치 자기가 혼자 일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겠지만 아랫사람이 도움을 줬고 윗사람이 배려를 줘보면 이 가운데죠. 이 사람들이 안 도와주고 이 사람이 안 주면 바보 됩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벅아웃 된다는 얘기죠. 다음. 사업자가 중간관리자를 건너뛰고 더 윗사람한테 직접 커뮤니케이션하면 어떤 식으로든지 갈등이 생긴다. 소위 지휘체계, 군대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중소기업이 이런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오너가 중간관리를 무시하고 실무자한테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경우 다반사입니다. 급하니까. 알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조직체계 위계는 깨기 시작합니다. 중지를 빼고 약주와 검지가 만나면 실제로 자연스럽지 않다. 이런 얘기죠. 상급자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지 말아라. 대개 부인은 검지와 중지로 약속을 새끼손가락 표시하죠. 그죠? 이렇게 회사의 임원과 중간관리자가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이제 회사의 실적은. 근데 회사의 미로는 누가 책임져요? 새끼가 책임져요. 우리 약속할 때 이거 도장 찍긴 하지만 새끼손가락으로 약속하죠. 새끼손가락. 새끼가
미래를 보장한다. 누구? 신입사원입니다. 현재의 승리는 숙련된 시니어가 책임지고요. 미래의 승리는 주니어와 이 신입사원이 책임집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조직 관리를 할 때 한번 참고해볼 만한 내용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 이기환 박사님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